생수, 숙박업 신고하지 않은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1년 2개월 동안 유예를 해줬다는 기사입니다. 다들 아시죠?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앞으로 생숙이라 하겠습니다.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10월, 10일입니까? 그때까지 그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숙에 대해서는 그 시가 표준액이랍니까? 공시가의 10%를 매년마다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게 지금 1년 2개월 유예가 되었다. 그 기사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국토부는 생활용 숙박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강제금 처분 등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올해 10월 14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 소유자가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은 오로지 숙박 용도로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박 용도로 내가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숙박시설로만, 호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레지던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원래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취사도 가능하다. 레지던스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2017년도부터 부동산이 확 뜨면서 각종 규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파트에 대해서 막 규제들이 쏟아지니까 생활용 숙박시설은 그 틈새 상품으로서 주택수에도 포함한데 종부세에도 합산과세 한데 그런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래서 부산에도 대표적인 생숙이 어디입니까? 그 북항에 있는 G7, 협성 G7, 그 옆에 있는 그 롯데 드메르죠. 롯데 드메르. 그리고 해운대 쪽에 있는 것들 두 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하기로는. 센텀 쪽에 있었나?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생숙이.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부세에서도 빠진다. 그래서 인기몰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분양을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몇천 대 1을 기본으로 경쟁률이 나왔었죠. 100만 원만 넣으면은 청약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떨어지면 바로 돌려줬고 청약 증거금만 100만 원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리니까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라고 2021년 5월 달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법령을 바꿔버렸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고, 거기다 플러스 그 부동산 시장이 한 1년 반 전부터 급격하게 가라앉으면서 생숙을 쳐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있는 롯데 드메르는 아직까지도 피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 놀랐는데, 피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한 8층, 9층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한 층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멋지게 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생활용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라. 그때까지 이행강제금은 유예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뒤부터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용 숙박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냥 시간만 연장해 준 거죠. 그죠? 시간만 연장해 준 겁니다. 정부와 이 생숙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의 현재 스탠스는 생숙은 주거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2개월 동안 그 이행 강제금 처분이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물밑으로 이 이슈가 깔아앉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또 이슈가 물 위로 떠오르겠죠. 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총선도 끝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정상적인 사는 집이 뭐 지금은 아직까지 공급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적으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네. 이런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거용으로 생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2, 3년 뒤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한, 주거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주거용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 있지는 않을까? 정말 살 집이 부족하다면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으로 인정해 주면은 대박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숙 투자는 좀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생숙은 숙박용, 즉 시세 차익형 상품이 아니라 수익형 상품으로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엑시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